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혼자 주저거려 보겠습니다. 역시 토요일은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놀고 싶은 마음이 평일보다 좀 강한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또 중요한 작업이랑 또 열심히 하긴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로월드 소프트를 왜 창업했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창업을 한 지 이제 사무실을 구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로월드 소프트를 한 4년 5년 전에 혼자서 창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노코드 엔진 만들고 있었고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클릭만으로 화면에 노드들만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를 이제 팔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사업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IT 서비스는 기능이 공통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화를 시키고 싶은데 코드로 공통화를 하면은 이건 나중에 분명히 관리하기 귀찮아진다. 그래서 중앙에서 UI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코어한 코드들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OCP 원칙에 의해서 오픈 클로즈 원칙에 의해서 데이터 드리븐만으로 이 코드들이 계속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노코드 2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드리븐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이 스케치 플로우라는 기획을 해서 그 UI를 UX를 이제 데이터로 변경하고 이제 그 코어한 코드들이 그 릴리즈까지 해주는 이제 컴파일까지 해주고 이제 설치 패키지 파일까지 나오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만드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하고 SI나 다른 개발하면 막 사람들한테 치고 뭐 하면서 재밌는데 혼자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이게 모든 부산에서 사무실도 혼자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얻었고 모든 게 다 갖춰졌었는데 자유도 갖췄고 뭐 운영비도 갖췄고 너무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력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력서를 오픈했다가 또 일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워낙 일이 많을 때여서 4, 5년 전이니까 한 막 20개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중에서 거절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그 API 4개월간 API 5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급 인력이라 고급 단가를 주는데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3개월간은 이제 설계를 조금 더 해야겠다. 구체적인 더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노트 10권과 펜을 들고 이제 진짜 3개월간 설계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저희는 저 다른 쪽 계열사였는데 원래 계열사가 아닌 곳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막 지체 보상금 막 소송까지 막 걸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연히 제 실력이 뽀록이 나가지고 조금 도와주게 됐습니다. 도와줬는데 한 3일인가 4일 밤을 샜어요. 하루 도와주러 갔다가 3, 4일 밤을 새고 결국 그게 오픈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눈독에 하이에나들의 그 눈독에 들어왔죠. 그 대기업들의 그 침 흘리는데 제가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1년간 그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그 프론트 했던 업체는 결국 소송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계열사를 다 연결하는 거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 소송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뭣도 모르고 그거 맡아가지고 어쨌든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그 숙소도 막 구해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지내면서 그리고 숙소 구조진회사도 잘 됐어요. 그때 규모가 2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서 이제 어쨌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AI 챗봇 그 붐으로 인해서 막 100명까지 직원이 늘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 과정에 이제 POC가 많았어요. AI를 활용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초기다 보니까 대부분 잘 못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전부 다 대다수의 제품들 만든 거 실패하셨어요. 심지어 뭐 별것도 아닌 그 예매하는 그 이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막 실패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마감 쳐주고 막 뒷바라진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1년간 만들었던 또 시스템 AI 시스템 또 못 만들어가지고 또 2주 만에 또 만들어줘가지고 그게 또 잘 되니까 그거 가지고 POC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달 만에 또 제품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RAG 레그 쪽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딥러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지금 LLM까지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까지 정말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전하고 실패한 거를 또 짧은 시간에 또 원리를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에 알차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중심으로 팀이 만들어졌는데 팀원들이 이제 계속 들어왔었어요. 인턴 때부터 이제 제가 막 챙겨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개발 인턴을 뽑았는데 개발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문서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냥 그런 식이다 보니까 너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런 어떤 좋은 인턴으로 왔는데 좋은 개발 경험도 못 해보는 건 진짜 좀 너무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또 도와주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저희 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사건 사고가 이제 발생한 거죠. 어떤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거기 또 망쳐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상주하기로 하고 막 숙소 정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하루 만에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본인들이 다 거짓말을 해놓고 그래놓고 또 하루 만에 해달라 그러고 또 뭐 내가 다 하기로 했다는 등 뭐 이상한 또 모함을 하고 진짜 또 항상 이런 패턴인데 또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저는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나왔지만 여전히 다른 프로젝트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돈을 계속 받으면서.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그 팀원들은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동안에 시기 질투가 워낙 많았었고 또 당연히 그 우산이 사라졌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그 막아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전부 다 저한테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팀만 맨날 하하호호 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다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당연히 얄미웠겠죠. 그래서 저는 나오게 됐고 다른 팀원들도 처음에는 본인들은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정말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래도 정도 있었고 그리고 급여도 항상 다른 회사보다 높은 회사였고 뭐 이런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또 잘 되어 있어요. 사무실도 좋고 또 투자도 많이 받았었고 당연히 그 회사를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팀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얼마 못 버티는 거예요. 전부 다 괴롭다고. 그래서 마치 또 다 제 책임인 것처럼 다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다 못 견뎠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퇴사를 하니까 나는 계속 견디고 최대한 잘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못 견뎠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취업난인 거예요. 취업난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급여가 나쁘지 않고 숙소도 지원받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급여도 진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그 팀원들의 이제 실력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취업을 못하고 이러면은 이 개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같이 이제 플랜 C라는 걸 하자. 그 취업을 하는 동안 여기서 좋은 프로젝트 경험을 하고 그 프로젝트 경험 삼아서 좋은 데 취업을 해라. 라는 형태로 이제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벌고 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하게 되면 또 시너지도 얻게 되고 또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당연히 그거 가지고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형태로 어떤 초보를 굽고 저는 이제 그거를 가이드해주고 설계해주고 가면서 제가 만들었던 그 슬롯 팩토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이거 리팩토링을 해서 그 슬롯 팩토리에 내가 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프로젝트 어느 정도 상업적인 실력이 되려면은 아무나 만든다고 상업적인 걸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 미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프리징이 걸리니까 일주일마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일주일 동안 실패하면 스탑이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초보를 계속 굽는 거였죠. 이거는 마치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여러 장 그려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려다 보면은 이틀간 그림 그리고 평가받고 이제 다음에 또 새로 그리고 평가받고 완성을 못해도 뭐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D를 받든 계속 평가를 받는 구조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일주일 모여가지고 3개월치가 모이면 기능 전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좋은 커리큘럼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개발비도 주고 뭐 사무실 비, 뭐 운영비, 뭐 간식비, 뭐 식사비 뭐 이런 거 다 제가 제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1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또 CTO로 또 다른 데 일을 하고 막 다른 프로젝트도 하고 막 그걸 좀 바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이에 조금 붕 뜬 기간도 있고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 1년을 거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는 개발자들이 된 거예요.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 플랜 C가 아니고 플랜 이제 A가 돼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취업이 안 되고요. 취업난이 있죠.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멤버들 중에 이제 취업을 이제 테스트로 시도해봤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하고 열심히 취업을 했더니 이제 수많은 곳에서 그 10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에서 이제 면접 제의가 많이 왔고 실제로 이제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멀리 보면은 더 나은 선택이 있으니까 계속 저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얻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양육하는 훈련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마음만 진심이라면.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이 지금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만든 거죠. 모든 게 어려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개발 20년 차지만은 이제는 이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취업이 된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취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5년에서 10년 더를 이제 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버리면 저는 이제 50대에서는 건강을 잃고 나서는 제 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이게 제 스스로의 막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팀원들이 저를 위해서 또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5년 10년 뒤에 흘렀을 때 저는 지금은 제가 돕는 형태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제가 도움을 받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얻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인턴 때 그 기술 경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많은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루에도 우리가 일을 하면은 8시간을 일을 하는 시간이라면 진짜 반 이상은 강의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태 관리, 데이터 드리븐, 동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메모리 뭐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 객체를 선언했을 때 이 선언된 이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많이 농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 이제 이 강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원래 그럼 로월드 소프트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노코드 엔진을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리얼 같은 회사를 꿈꾸는 거죠. 원래 언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을 만들다가 개발 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개발 툴을 잘 만드니까 이제 금방 이제 좋은 게임이 나왔을 때 모방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80%가 거의 동일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많이 구매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겠다, 미들웨어 같은 것들을 엔진을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랑 맥 응용 프로그램까지 가야 고객은 편리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타트업이든 어떤 대기업이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앱 개발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웹 개발도 들어가야 되고 서버 보안 문제도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 처리도 있어야 되고 AI도 도입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제품을 만들기가 제가 투자를 받은 게 아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전략을 잡았냐면은 일단은 이 엔진을 만들어가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직원들도 있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니까 수익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근로자로만 살고 뭐 사업을 한 것도 없고 이쪽으로 이제 첫발이잖아요. 제로 투 원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펙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전으로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대기업이든 어떤 멋진 엔진을 만드는 곳이든 스펙으로 먼저 잘 된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 받아와서 잘 된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닥부터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세상이 알아주면서 그게 퍼져나가고 그게 기업화되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제가 2년간 개발자들을 이제 가리키고 인도하고 리딩을 하면서 형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지금 보니까 지금 다 워낙 그 강의 시장에 사기꾼도 많고 제가 봐도 그냥 진짜 없는 사람들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의 돈을 뜯는 강의가 너무 많고 유튜브가 시작되면서 이제 몇몇의 이제 호황된 그런 부분 실전성이 없는 그냥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뭐 몇백만 원씩 돈을 내고 배울 만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꼬시는 거죠. 그냥 다이어트 약 같은 형태로 꼬셔서 뭐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느낌의 형태로 이제 강의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뭐 사스 형태로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 혼자 해서 제품을 이제 또 만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이제 다들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상업적인 걸 만들 수 있는 이제 레벨로 이제 서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고난이도 기능은 제가 만들겠지만은 그 외에 좀 뛰어난 기능들은 팀원들과 함께 만들면서 이 에이전트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해서 전 세계 글로벌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이 계획을 가지고 1년간 이제 성과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로얼드 소프트에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좀 만들었거든요. 지금 커머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커머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커머스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래 커머스를 만들 마음은 없었는데 이제 제 아시는 지인들 중에 지인분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 위메프 사태 때 좀 피해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커머스 시장이 정말 문제가 좀 있구나. 이 투자자들이 있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그 쿠팡이나 이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아니고 대형 형님들 때문에 정말 출혈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상장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니까 피해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소상공인에다 책임도 지고 있고 뭐 직원들도 있고 급여도 줘야 되고 그 재고값 자체도 다 떠왔는데 정말 이 사람의 욕심으로 무능함으로 아니면 그 경쟁의 피해는 다 소비자가 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커머스 우리 엔진을 만들고 있었다 보니까 커머스를 만들면 어쨌든 결제 기능과 상품 등록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커머스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해보자 해서 이번에 커머스를 오픈해서 이제 물건을 팔고 있죠. 근데 팔고 있는데 커머스를 만들고 보니까 이게 마케팅을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커머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광장이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저렴하고 이 원래 다른 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서버 비용, 뭐 인건비, 그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스마트 스토어, 우리 스마트 스토어 같은 입점형 커머스 만드는데 한 2달? 혼자서 2달 만들었거든요. 우리 팀원이. 그러니까 비용 인건비도 거의 들지도 않았고 근데 남들은 막 몇 억씩 받아야 하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버비도 저는 우리 자체 네트워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AWS 이제 우리 실제 DB만, 그 결제 관련 DB만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벡터 DB 가지고 이제 로그나 대용량 처리, 뭐 검색 엔진 같은 걸 다 쓸 거기 때문에 서버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다른 다른 업체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다 마케팅 해야 되고 신뢰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리고 다 모든 걸 피드백 해줄 수가 없거든요. 환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소화해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커머스를 그래서 만들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커머스만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 만든 거는 챗봇이었어요. 원래 챗봇은 제가 원래 만들어둔 것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관공서 같은 데도 이제 AI 챗봇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도 있고 뭐도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제가 만들었던 거니까 이제 팀원들이 다 처음부터 만들 수 있게끔 그 일주 미션을 하면서 다 새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다 만들긴 했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제 버그도 좀 있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판다고 해도 뭐 정말 저렴하게 팔 건데 뭐 월 정액 뭐 1인당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우리 그 협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이제 조금 더 이제 1차 초벌을 다 구웠으니까 2차 가공을 해서 좀 더 쓸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이걸 좀 저렴하게 가자가 이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재능 마켓까지는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앱으로도 다 나올 거고 응용 프로그램으로도 이거 다 우리 출시를 할 거예요. 우리 그래서 OS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윈도우 OS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그 회원 등급에 따라서 다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하고 채팅은 이제 인스턴스 챗이죠. 그 슬랙 같은 것 때문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챗봇, 그 다음에 상담, 채팅 상담. 이 부분도 저는 공략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모든 그 사이트마다 그 챗봇 기반 들어가 있잖아요. 채널톡 업체라는 곳에서 만든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쪽 시장을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10%라도 뭐 1%라도 이제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글로벌하게 판매를 좀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제품은 채팅 상담 챗봇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우리 커머스가 있으니까 우리 CS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챗봇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그 은행, 우리나라 정말 큰 은행에 그 들어간 이 챗봇 시스템 자체를 많이 거의 혼자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만든 게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다 간열해서 만든 거 완성을 시킨 거라서 이제 이 부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이쪽 시장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이걸 왜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채팅 상담을 이제 2026년에는 안착화시키고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우리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게 이제
올해 제가 CTO로 있으면서도 이제 그 영상 쇼츠를 자동으로 만드는 AI 가지고 그 솔루션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솔루션은 그 업체 거니까 저는 이제 이 솔루션은 다른 데 팔 생각은 없어요. 팔 생각이 없고 저는 이제 그 관련된 기술과 이 방향을 이제 익혔으니까 이제 새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그 다음에 기업이 하나의 소상공인이 서비스를 만들면 또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케팅도 해야 되고 세일즈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참여하면 그 참여한 인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지속적으로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진행 상태를 알린 톡을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스타트업의 아니면 기업의 작은 기업들의 기본 사이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나의 사이클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스 형태로 다 쪼개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합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영상을 계속 자동으로 발행해 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 팔렸습니다. 팔렸고, 이제 8월에는 이제 시범 운영을 했고, 이제 9월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 컨텐츠 150개 만들어주는데 1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케팅 자동화나 이런 거 다 포함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제 올해는 좀 기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 글로벌 진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게 좋지만 AI가 말하는 게 왜 좋냐면은 일단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해야 할 수 있지만 정말 유창하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팔 건데 유창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판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거는 한 10월부터 저희 제품을 이제 글로벌하게 계속 마케팅 할 건데, 채널도 키우고 일본하고 이제 미국 쪽 영어 기반의 글로벌하게 계속 컨텐츠를 발행할 거예요. 그래서 5개 채널, 5개 SNS에다가, 유명한 SNS에다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해서 이제 컨택이 되면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이것도 다 스토리로 만들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상품이 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알려만 치고 그 알려지는 과정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세일즈가 안 돼서 제품을 만들어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제가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우리 팀원들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저는 이 세일즈를 잘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니까 이제 외주도 하고 있는데, 외주도 진짜 어려운 것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잘한 게 아니고 세일즈 잘한 게 아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거, 그냥 입소문 그냥 거쳐서 들어오는 어려운 일들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알고 보면은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은 SI 1차 하청은 안 되니까 2차 하청 정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IT 노조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결국은 보도방이라고 있는데, 이제 중간 헤드 업체들인 거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다 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도 엄청 영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로비를 하든 뭐 리베이트를 하든 뭐 무엇이 있든 그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그 영업을 통해서 그 자리를 잡는 거고, 이제 직원 사람들 뽑아서 그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떤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결국 대표님이라는 거는 영업과 마케팅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또 숨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런 영업을 해서 2차 하청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우리 에이전트를 기업들이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분명히 차세대 프로젝트가 나오면 1차 하청에는 이런 기술을 안 갖고 있을 테니까 2차나 3차 중에 회사는 작지만 이런 기술력을 갖춘 회사를 분명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 분들에게 좀 영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글로벌 영업하고 이제 이 자체 내부 영업, 국내 영업, 대기업에 우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하는 이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만 해도 저는 우리 회사가 살아남고 투자를 받지 않아도 정말 커 나가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리즈 A 정도 되면은 우리 회사 규모가 커졌을 테니까 A 때는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시드에서는 투자를 안 받을 생각입니다. 시드에서는 어차피 운영 자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상품도 다 제가 만든 상품은 이제 하나씩은 다 팔렸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현명하게 팔린다라는 건 제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면 그리고 더 다듬어 나가면 더 잘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시드는 이제 우리 시드 자체는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형태로 생각을 해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이제 결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지금 외주 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2차 계약금 2차 잘 납품하고 나면은 이 부분 좀 정리해가지고 또 원래는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니어인데 이제 더 도약하기 위한 어떤 기다리는 기간, 취업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을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성장하고 싶은 분이 있으니까 조금 훨씬 더 저렴한 버전 그 금액에 이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미션들을 계속 제공해 나가면서 그 미션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수업을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서 이것도 마케팅을 또 잘하면은 또 팔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다 영어로 만들 거예요. 글로벌 언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또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해외 마케팅이 되니까요. 결국 TTS 덕분이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내년에 수익을 낼 것이다. 이게 우리 회사의 이제 사실 거의 모든 내용이고요. 결국은 우리 에이전트를 결국 완성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완성시키는 과정에 이제 더 기능을 소분하고 영업을 소분해서 작게 만들어서 이제 돈을 받아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 대신에 초기에 저희 제품을 써주고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당연히 평생 더 계속 잘 해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회사 운영에는 큰 걱정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뛰어난 분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모토는 수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행복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과 화목하게 살고 성실하게 내가 살면서 그 일한 만큼 이제 벌어 나가다가 이제 죽는다면은 아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돈을 번다든지 내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맹점들이 존재하는데 갑자기 수익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돕다 보면은 자리를 잡아가고 이 시간들의 스텝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빠르게 잘 되거나 운 좋게 잘 되는 건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해 나가는 게 엄청 벅찰 정도로 일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적자도 아니에요. 저 1년 운영했는데 따지고 보면 흑자입니다. 지금 매출 낸 거 회사 명으로 매출 낸 것만 해도 흑자이기 때문에 이 초반을 더 잘 다지고 나가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얼서부터 거창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별거 없긴 하네요. 네, 이 정도면 다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찾아볼게요. 할 말이 더 있는지. 어쨌든 좀 더 억지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마케팅과 세일즈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SNS 채널을 여러 개를 더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1년간 계속 운영을 해서 이 성과도 내년 이맘때쯤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간 고생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다 좀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도 참조 삼아서 이게 또 어쨌든 이런 걸 알림으로 해서 저희도 마케팅이 되는 거고 이제 함께 또 저희만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흘러가는 거고 따지고 보면 저도 이 미국에서 만들어주는 그 툴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준 툴을 가지고 이제 ID 비주얼 스튜디오만 가지고 거의 평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IT 노조인가? 제가 그때 댓글 달았다가 이제 우리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무슨 프레임워크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프레임워크는 그 프론트는 앵귤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는 네스트와 파이썬하고 고랭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앵귤러에서 쓰는 기능들을 저희는 이제 좋은 것만 쓰고 기본적인 컴포넌트 생성, 그 소멸, 그 다음에 라우터 이 전부 다 동적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 드리븐으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드리븐이 되면 뭐가 좋냐면은 노코드 툴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적인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다양한 동적인 걸 했을 때 데이터 형태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어한 그 코드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앵귤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크레이트 컴포넌트라는 걸 사용해서 그 리졸브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라우터도 연결하고 모든 걸 프레임워크 내부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워크 내부를 제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 iOS랑 안드로이드랑 인터페이스를 다 따로 뚫었습니다. 다 따로 뚫었고 이 포스트 메시지로 다 따로 뚫었는데 이 네이티브랑 인터페이스 하는 기능들도 저희가 다 새로 만들고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모아서 커스텀이 가능하게 제공해주는 좋은 것들을 디펜던시를 걸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 새로 내는 이 엔진을 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그 UX, UI
가지고 뭐 응용 프로그램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거기서 생산성 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지금도 사실 저랑 생각이 똑같은 업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해외는 결국 버블이나 다른 노코드 엔진이나 로우코드 엔진 같은 경우는 다 저랑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게 될 게 뻔합니다. 왜냐면 이 원리 말고는 그렇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A라는 걸 만들고 B라는 걸 만든다고 쳐보죠. 그럼 A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B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맞춰서 짜집기로 들어가는 게 개발자가 하던 일인 거고, AI도 심지어 코드를 그렇게 짜줍니다. 중앙에서 동적으로는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걸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말 정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문자열로 이벤트 핸들러를 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라고 부르는데 행동을 집어넣으면 그게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당연히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앵귤러 같은 경우는 왜 앵귤러를 쓰냐면 거기에 웹팩도 있고 노드 npm 같은 노드 패키지 모듈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텍팅하는 기술, 이제 뭐 그런 것들, 투웨이 방식으로 하는 것들, 옵저버 기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시그널이라는 게 나왔죠. 존레스라고 이제 비동기 처리해주는 것들 이제 따로 관리하는 걸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능과 컴파일과 인텔리 코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쪽에서 다 해주면은 저는 그냥 그걸 가져와서 저만 쓸 수 있는 중앙 엔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의존성을 많이 걸었지만 저기선 자유도를 많이 줬고, 이 생태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여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저는 또 항상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지만 이걸 상업적으로 만드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어려운 미션이고, 결국은 성과를 내서 대기업과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그 기업들이 우리 거 제품을 쓰다 보면은 결국 우리 제품의 종속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2차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저는 이제 그걸 글로벌로 팔 거니까 이제 해외에다가 상장을 하겠다. 일본이나 물론 이제 그 과정을 또 뚫는 거는 이제 또 투자를 받아오면, 그런 건 이제 돈을 받아오면 확실하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이 반응하는 걸 맞춰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놓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어쨌든 시드머니는 그냥 저희 제품 구매만 해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어쨌든 법무사나 이런 분들 다 통해서 다 법인을 등록할 때 이제 전부 다 주주로 다 등록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좀 만족스럽습니다. 이 시작은 돈 없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기업을 돕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제로 투 원을 정말 순수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과정과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또 정말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제품 100% 환불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요즘 워낙 사기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도 돈을 버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우리 제품을 써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100%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묻지고 따지도 않고 그냥 환불해드릴 거예요. 그냥 쓰다가 환불해주세요 하면 그냥 환불하는 이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액도 정말 저렴할 거예요. 다른 기업의 최소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가격으로만 모든 제품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카드 수수료나 카카오톡, 알림톡 같은 것 같은 경우는 그 중간 계약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통해야 되니까 그 수수료는 그대로 받겠지만은 저희는 뭐 거의 수수료를 거의 안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서버 비용을 아끼는데 저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 DB와 그래프 DB와 이제 파일 기반의 DB와 그리고 강계형 DB 이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버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이중화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만 정말 혁신적인 가격 절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DB는 안 쓸 거예요. 전부 다 SQLite를 뼈대로 해서 다 제가 기능들을 입혀서 저희만의 DB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DB를 가지고 이제 이 DB만으로 해도 이제 대기업에 팔 수가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보안 같은 처리도 다 할 거고요. 사실 뭐 보안이라고 해봐야 그게 다 소인수분해고 다 수학적인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제가 원래 회사의 목표가 그 언리얼 엔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 언리얼 엔진의 그 창시자가 원래 이제 기계공학을 하시면서 이제 물리학을 배우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서 이제 동적인 걸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맵 에디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니까, 사용자가 이제 벽 같은 걸 만들면 통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물리 엔진을 넣다 보니까 지금의 언리얼 엔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엔진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수학과 이제 물리학이 복합된, 왜냐면 또 웹GL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GPU 자체가 행렬 연산 머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 기반의 이제 웹 어셈블리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소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2D 화면인데도 3D 객체 같은 것도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캐릭터에다 뭐 의상을 입히는 것으로 뭐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게임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컨텐츠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제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이트에 막 이거 막 컨텐츠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온갖 걸 다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언리얼 같은 엔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 엔진을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 다양한 걸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것 같은 형태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전략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돕는 형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점점 이제 뾰족하고 날카롭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한 분씩 생기고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를 한번 경험하면 이제 다른 회사를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신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정말 저렴하거든요. 이게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가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정말 그걸 완성해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하고 운영해드리고, 뭐 3년이 됐든 5년, 10년이 됐든 제가 거의 무상으로 그걸 유지보조 해줄 수만 있다면은, 사업가로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엔진이 강화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알고 보면 다 피드백인 거잖아요. 그거 모든 것들을 기능으로 다 하면 그 수많은 QA 한다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시나리오 짠다고 보낼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딱 제품 생각만 하면 딱 만들 수 있는 AI를 또 활용하고, 이 코어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서 이제 그 도메인 그 레벨의 어떤 기능들, 그건 또 AI가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어쨌든 AI가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제이슨 형태로 나오든 어쨌든 문자열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제이슨 데이터만 있으면, 아니면 텍스트만 있으면 이걸 기능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으니, 이 파이프라인은 분명히 정말 세계로 나가볼 만한 거다, 부딪혀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 있는데 세계에 어떤 도전 안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부딪혀 나가고, 어차피 뭐 평생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키워가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10년 정도 키워보고 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또 너무 많은 사람들 도와드릴 수 있어가지고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기꾼과 거짓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정말 만들어내고 한 사람이 만족하고 두 사람이 만족하고, 이 만족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